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국사 이야기. 떡국열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 아니 무슨 약몰 때처럼 이렇게 환호성이 나옵니까? 야야야 저쪽으로 가. 누구요? 그렇죠. 의지가 좀 과해지신 우리 알짱 PD님 반갑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내 모든 것 하나하나 핫 이슈. 안녕하세요. 아니 그 방금 그 인사말 목소리는요. 책책 책임져 그 목소리 아닙니까? 아 제가 요즘 헷갈리고 있어요 그게. 아직 너무 이게 많이 니츠 팔로만지 이게 책책 책임전지. 너무 지금 남용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참 그래서 저기 정프로랑 왕하나 뭐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둘이서. 우리 둘이요. 네. 지금 기획 중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조만간 하나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책책 책임져에서 또 맹활약하고 계신 정박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요? 지금 이 듣는 분들은요 매일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왕 아나콘다님. 뽕 따러 가세 뽕 따러 가세. 네, 얼마 전 팬미팅을 성황리에 마친 꿀뱃살 왕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적이었어요? 네. 아, 그치. 소문 못 들으셨구나. 아, 비밀로 하기로 했거든. 우리끼리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소문 안 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비밀로 하기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황리였다고요? 그럼요. 어떤 면에서요? 뭐 화기에 저희 중에 자 그러면 이제 정프로의 등장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정프로입니다. 저 등장송 바꿔주시면 안 돼요? 뭘로요? 아니 뽕 축 따러 처지 갔어가 자기가 정해놓고 아니, 나는 좀- 내가 우리가 막 이게 또 자기 스스로 묻은 바른 것 같다고. 아니, 우리가 나는 활발한 건 줄 알았는데 너무 축 처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뽕 따러 가세 이럴 줄 알았는데 네. 뽕 따러 가세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네. 그게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버전이 좀 다른 버전인가요? 모르겠 몇 개 들어봤거든요. 이게 네. 부른 가수가 몇 명 있는데 네. 한 3명을 들어봤는데 이게 유명한 가수들 3명을 들어봤는데 다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골랐어요. 뭘로요? 나는요 이거 아이유 거예요? 오빠가 아이유 거 중복되잖아요. 좋은 걸 안 돼? 안 돼요. 진짜. 아니 한 명 했으니까 이건 딴 거 아이유 해야죠. 안 돼. 너무 아이유 밀어주는 것 같잖아요. 우리 아이유는 저는 싫어합니다. 큰일 났다. 왜 싫어하세요? 공식 입장이세요? 알짱뷰님은 네, 아이유를 싫어하십니다. 떡국열차의 네. 공식 입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랬죠? 저기 아이유 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이유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저 나이가 많아서 아이유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거짓말. 수지는 좋아할 거면서. 아무튼 제가 그럼 더 고심을 해서 아니 지금 빨리 얘기하세요. 오늘 지금 이제 나가는 거 이미 고쳐야 벌써 돼. 나갔잖아요. 고칠 거예요 뽕 따러 그러면. 갔어요. 고칠게. 텐민미로 갈까? 아, 천밀밀? 천밀밀. 알았어요. 그걸로 해둘게. 야릇한 걸로. 그러죠. 자, 오늘 저희 네. 떡국열차 먼저 1교시 그 리뷰부터 좀 해드려야죠. 네. 지난 방송 나가고 나서 점점 댓글이 조금 줄고 있어요. 우리 바짝 더 힘을 내야 됩니다. 다만 그 좀 퀄리티 있는 이런 댓글들은 좀 많이 올라왔다. 네. 이런 좀 판단은 좀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지우 학사 최동군 이분 있잖아요. 네. 선배 같던데 고등학교. 그 한자 관련된 얘기들을 올려주시고 이러는 분 같더라고요. 밴드에서도 그렇게 참 바람직한 글들을 올려주신 분들 전 계시는군요. 읽지는 않았죠 이때까지. 뭐 말을 강가에 데려갈 수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 한자성어로 있잖아요. 한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뭐죠? 말을 네. 물가에 데려올 수는 있어도 네. 말을 끌고 견마 수변. 사자성어 아닌데요? 팔자성어 아니에요? 팔자성어. 그러니까 사자성어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도 희한하게 음. 이 사자성어가 된다는 게 또 우리 이 중국 한자의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자성어 돼요? 얘기해봐요. 우리 중국 통 네? 왕하나님 네. 알고 계시잖아 이런 거는 칭화되잖아요.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합니까? 네 공개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60초 후에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난 시간 올라온 댓글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오늘 광고는 없어요? 2교시 들어갑니다. 이 여기에 넣으면 안 될까요?
1교시 넣고 싶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1교시의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교시 광고는요. 바로 이겁니다. 너 얼굴이 왜 그러노? 무슨 걱정 있나? 없는데? 없나? 아무것도 없어. 아이씨. 얼굴이 썩었는데 이 얘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빨리 해라. 지금 시간 없다. 내일 결혼 기념일인데 그래. 뭐 해주고? 니 보통 뭐 해주노? 결혼기념일엔 같이 집에 들어가는 게 최고 아이가? 니 맨날 안 들어가잖아. 니는 이쁜 마누라랑 사니까 그렇겠지. 나는 좀 그렇고 니 와이프는 갈수록 어려 보이던데. 타고난 면이 어디 있다노? 다 하기 나름 아이가. 나도 뜨고 싶단 말이가. 마 여자 모르나? 이 보석보다 더 아름답고 싶은 게 여자 아이가. 에이 우리 집사람 그런 거 안 해. 아하. 얼굴에 칼 대는 거 싫어한다 카이. 칼 대지 말고 마 그러면 시술 다 있잖아 시술. 시술? 그래. 야, 의사는 성형을 안 한다 이가. 에이 왜 안 해? 지도 지 얼굴 하던 것 같더만. 지가 지 얼굴을 왜 하노? 지 혼자서 이렇게 거울 보고 하는 사람 있잖아.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래 미안하다. 시술만 해도 예뻐지는 데가 있다 아이가. 아 그래? 어디? 청담동의 블룸 의원. 우리 와이프는 그것만 아이거든. 개인 스타일에 맞춰서 맞춤형 시술 해준다 아이가. 아니 어떻게 뭐 째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해주는데? 그게 바로 이 블룸 의원의 특기 아이가. 맞춤형 시술 아이가. 아 잠시만. 자기. 이번에 결혼기념일 선물 결정했는데 뭐 혹시 청담동 블루 의원이라고 아나? 거기 수술은 안 한다는데 시술만 한대. 그냥 괜찮단다. 싸게 해준다는. 내 친구 자가 50% 할인해 주겠다는데. 알았어 얘기해 줄게. 공짜로 해줄 수 있는지. 뭐라카노? 공짜. 아직도 아름다워지기 위해 수술을 하십니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위해 당신의 자신감을 찾아줄 청담동 블룸 의원으로 오십시오. 의사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성형하지 않는다의 저자 권용현 원장의 청담동 블룸 의원. 문의 전화 1600-4788 1600-4788. 여보 1600-4788이래. 의사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여튼 뭐 그 성형하시는 분들 요즘 참 많죠. 뭐 그렇죠. 특히나 뭐 중국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성형하러 많이 온다고 하는데 성형 물론 뭐 꼭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외모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성형하지 않고 시술로 가능하다면 그게 더 좋은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또 머리 심는 건 수술이에요, 시술이에요. 그건 째잖아요. 수술이죠. 여튼 뭐 수술은 아무래도 이 환자 입장에서 볼 때 부담이 네. 큽니다. 예, 고통도 따르고. 네. 아우 저 이틀 못 잤어요 진짜. 이 정도면 죽는 약봐요. 줄 알았어요. 예. 저 그 큰 수술일수록 뭐 굉장히 그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고. 차라리 죽고 싶더라니까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래서 시술을 하시면 일단 원상 회복되는데도 만약에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또 돌아가기가 쉽거든요. 그게 예. 제일 큰 장점이네요. 그렇죠. 근데 한번 수술을 하게 되면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만약 잘라낸 이런 피부나 이런 건 버리나요? 아니면 어디 냉동시켜 놓고 다시 붙이면 안 되나 이렇게? 예전에 폭경 수술 해보셨죠? 안 했습니다. 띠리리. 그 포피를 돌려주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돌려받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저 강남에 유명한 성형외과 하나 있잖아요. 턱뼈 깎아놓은 거 다 뭐 모아놨다는데. 이렇게 전시 이렇게 이만큼 해놓은. 진짜요? 네, 그거 한번 뉴스 나왔었잖아요. 나도. 네. 있어요? 거기에 그 턱뼈가 있어요? 하고 싶다고요. 하여튼 우리 네. 성형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일단 한번 물어보시고 그죠? 네. 물어보신 네, 네, 네. 다음에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리고 시술했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 좀 더 드라마틱한 걸 원한다 하면 그럴 때 네. 이제 성형을 좀 하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좀 친구 말 따라서 혹은 뭐 TV 어디 나온 거 보고 따라서 이렇게 수술을 너무 좀 쉽게 결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전에 시술 먼저 고민하십시오. 블룸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 블룸 의원 광고 나왔고요. 네. 일단 저희가 정말 이 지난 시간 리뷰를 네. 또 이 시간이 제일 재밌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전에 60초 지났으니까 네. 네. 사자성어 없네요. 네.
기다리시는 분도 있단 말이야. 아니, 네. 그러면 그건 한국말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담이래요, 속담. 아, 한국말로? 속담. 네, 그래서 영어 속담도 있는데 You can lead a horse to water, but you can't make 아, him drink. 맞다. 나 저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저거. 아, 진짜요? 어. 네, 이런 사실은 영어 속담이 있다고 이게 합니다. 한국말 네. 속담이 아니에요. 원래 영어 속담이 있었고 그걸 이제 우리가 번역해서 그렇게 쓰는 네. 것이었죠. 그쵸, 음. 그쵸. 그 말씀 아까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역시 조금 그럼 이런 건 아는 채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아는 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오늘 하나 또 공개를 하게 네. 되자면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꾸 실수를 하게 돼요. 근데 왜 가령 이제 여자가 네. 나 여자 앞에 보통 이제 잘난 체 하고 싶잖아요. 여자가 이제 야, 너 그 말을 물가를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게는 할 수 없다. 안 와? 네. 이러는데 그때 멍하니 쳐다보면 안 되죠. 자신 있게 그냥 웃는 겁니다. 여자가 이제 계속 멍하니 쳐다보면 왜 이게 얘가 내 말을 이해를 했다는 건지 못했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여성분이 전혀 모르는 표정으로 그냥 갸웃갸웃 하고 있습니까? 네. 그때는 바로 밥 먹으러 가자. 얘는 농담 쳐봐야 안 이런 되는구나. 여자하고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밥 먹으러 밥 가면 먹으러 가자. 일단 그 여성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뭔가 알고 있는데 나한테 얘기해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가는가 보다. 그럼 더 존경심이 솟아나요. 그렇죠. 아.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은 많이 할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예. 그리고 항상 자신 있게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시라는 거. 이런 거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 있게. 그럼요. 난 끝까지 물어보는데. 네 뭔데 뭐 이러면서. 됐어 몰라. 그래 자꾸 얘기하지 마. 얘 영어 속담이야. 자, 그렇게 몇 가지 원칙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자, 상평 통보 관련해서 지금 훅 들어왔습니다 하나.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상평 통보 말씀을 드렸죠. 네.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우리 전통 개념에 천원 지방은 있어도 천방 지원은 없다. 그래서 상평 통보 모양이 전통적 천원 지방과는 정반대로 생기긴 했어도 그렇다고 있지도 않은 천방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따끔한 일침을 놔주셨습니다. 어떻게 반성부터 할까요? 뭐 잘못했죠. 천방 지원 누가 말씀하셨죠? 처음에 말한 사람은 정박이에요. 정프로요. 우리는 정프로님 아니세요? 아니 정박이에요. 이런 걸 하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사자성어 이런 거 먼저 내세우지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잘못 내세웠다가 오히려 대치기 당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자, 정박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게 그러네요. 아니 그게라니요. 갑자기 말씀을 상평통보의 네모난 모양을 물어보셔가지고 네. 그 천원지방인데 이 갑자기 천방지방 노래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무슨 노래죠? 있는데 진짜? 천방지방 지방 천방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천방. 갑자기 그게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네네. 이런 망언을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송골매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송골매한테 책임 회피하는 거죠. 책임 전가를 하셨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그것도 잘못을 짚어줬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 짚어주지 못한 거 참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럴 때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뭐 이런 거죠. 그게 제 거였는데 그걸 또 가져가시니까. 네. 호락 따먹는.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진시황이 왜 중국 천하를 통일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수레라든지 화폐 뭐 그런 거 다 도량령을 통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랬답니다. 천원 지방의 우주관을 담아서 아유. 원형 방공으로 동양주화의 원형을 만들었대요. 그렇습니다. 진시황이. 우리 저 수레 바퀴 보세요. 동그란 수레 안에 네모난 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바로 천원 지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서 원형 방공. 제가 왜 지난주에 이 지적을 못 해드렸을까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양주화의 맞다고 하지 기원은 진시황이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고려 때도 뭐 해동 통보라든지 조선 때는 상평 통보 네. 이런 거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동그란 원 안에 네모난 사각형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정확하게는 이제 원형 방공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원형 방공. 그리고 뭐 이런 사상이 우리 왜 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적인 콩골 정원 비원 네. 이런 데 가도 연못들이 네모난 데다가 뭐 동그란 네. 점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그거는 이제 예. 진짜 천원 지방입니다. 예, 그걸 상징하는 그러니까 연못이 그죠? 네. 네모나고 그 안에 섬을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우주관을 궁궐 양식에 그건 천원 지방. 그것도 예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하나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이렇게 팁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엽전 이러잖아요. 엽전. 예,
엽전 열단양 뭐 이런 노래가 있듯이 그 엽전 할 때 엽자는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엽대요. 야, 지난번에 뭐였죠? 지난번에 뭐 하나 있었는데 비슷한 게. 떼었다도 떼요. 아, 떼떼옷이 있었죠. 엽대용. 떼요. 그러니까 엽전 할 때 엽이 나뭇잎 엽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뭇잎 모양은 아니잖아요. 이름 둥근 편주할 때 그 모양이니까. 엽자거든요. 오! 이름 편주 좋아요. 송창식 노래인가요? 이래 편지. 내 마음속. 참. 그래서 옛날에 네. 동전을 만들 때는 이제 그 동전 모양을 하는 거푸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굴이나 이런 걸 이제 주석이나 이런 걸 부어서 이제 만드니까 만들 때 한꺼번에 많이 만들려고 가지 모양으로 왜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했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끝에 동그란 엽전이 그러니까 동전이 만들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혀가지고 떼내면 가지 모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서 엽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개미굴 형태라고도 하거든요. 네. 마치 그 개미굴처럼. 네, 그렇게 이제 실제로 그런 그 공예 제품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아, 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땡전 한 푼도 없다 할 때 땡전은 땡전.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땡. 땡. 땡그랑 에이 타이밍 놓쳤다. 동그란 두, 땡? 예, 예.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네. 땡. 처음에 당백전에서 나왔다는 설하고 아, 땡백전. 그러니까 왜 땜전 그러니까 땜질하다 할 때 땜전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땜질? 예, 땜질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주석이라는 구리 같은 걸 했는데 아주 막 저기 단단하게는 못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순도가 네. 또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끝이 부서지거나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서 땜질도 합니까? 예, 그래서 땜질하는 동전이 많았대요. 재활용한다고. 우리는 왜 그런 훼손된 지폐나 이런 건 이제 폐기 처분하는데 옛날에는 그걸 다시 이렇게 붙여가지고 땜질해 가서 썼대요. 그쵸. 그래서 그 땜에서 땡전이 왔다는 설이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당백전은 아시죠? 100배의 가치가 있다고 했던 네네네. 건데 흥선대원군이 만들었다는 네. 거. 화폐 바꿔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에 그렇죠. 예, 국간에. 예. 그것도 없이 무조건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왜 사람들이 가치를 완전히 무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인플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당백전 할 때 음. 100자를 빼버리고 땅전 했대요. 그러다 땡전이 됐다는 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에 아, 좀 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당전. 네. 특히나 이제 이 동전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멜팅 포인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오.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또? 아유, 말씀하시죠. 네. 용융점. 아유. 지금 그 신권 네. 10원짜리 말고 네. 국권 10원짜리의 경우에 녹이면 34원 정도 가치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금속. 그러니까 화폐에 찍혀 있는 그 10원보다 액면가보다 그렇죠. 네. 오히려 그걸 녹여서 쓸 수 있으면 더 비싼 값이 되는 거죠. 녹이는데 34원의 돈이 더 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못했어? 아니, 실제로 그래서 네. 사기다 아니, 그렇게 해서 모집해서 잡힌 네. 사람들도 있어요. 작년 말에 네. 은행들 돌아다니면서 다 맞아요, 이렇게 돈을 맞아요. 바꿔온 거예요. 그래서 10원짜리로. 그걸 녹여서 실제로 딴 걸 뭘 만든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동전이라든지 우리가 왜 기념한다고 구멍을 뚫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다 사실은 그쵸, 위법 그쵸. 행위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만든 거는 함부로 변형을 한다든지 네. 그 함부로 뭐 폐기를 못하게 한다든지 되죠. 함부로 녹인다든지 이건 다 법적으로. 근데 왜 엄청 미국 금지돼 같은 데 있죠. 가면 동전 뭐 컬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모양 만들어서 또 또 하는 말씀드려야 되네. 그 아, 미국 통이다. 미국 그 시카고에 오헤어 공항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가면요 동전을 넣고 hair? 이게 돌려요. 이렇게 힘을 줘서 돌리면 그게 이제 강한 압력을 통해서 길게 늘어지는 뭐 이런 이제 네. 장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훼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법적으로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쪽은 또 그렇게. 내 돈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 미국도 근데 마음대로 훼손하면 안 되긴 한데 그거는 이제 거기서 좀 그 예외적으로 정도는 봐주는 것 같아요. 기념품 정도 네, 네.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목걸이 맞아. 걸기도 하고. 아. 네. 동전으로 반지 만드는 거 유행이었잖아요 한참. 아 그랬어요? 그 세대가 아니셨구나. 네. 그래요? 그게 이제 사실은 다 유법 행위. 그렇죠. 학교 때 어. 그러니까 뭐 동전을 어떻게 만들어요? 중고등학교 때 네. 그걸 파는 거예요 칼로 계속. 칼로 파서 그게 파여요? 네, 계속 칼로 파는 가령 거예요. 10원짜리를 판다고요? 그러니까 칼로 그걸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 구멍을 내요 먼저. 아니 그거보다는 드라이버 전동 드라이버로 주르륵 하면 끝나잖아요. 드라이버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아,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지. 좀 노는 아이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일 선물 줄 거야. 뭐 남자친구 100일 선물 줄 거야.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그런다고요? 네. 그 칼은 맥가이버 아, 그냥 면도칼. 면도 칼로? 네. 되나? 그러니까 그 학교나 세대가 감옥이나 아니셨어. 이렇게 이게 억지로 갇혀 있다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저는 수공예품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 그- 같은데. 예, 별별 그 진짜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데 뭘 만들어내거든요. 정말 이 진짜 그 보고 있으면 정말 탐복하게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옆에 마찬가지예요. 홈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동그랗게 네. 그렇게 일자로 그거를 수저로 먼저 패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판판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파기 아.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게 한때 유행했었나 네, 보죠. 유행했었어요. 저 중고등학교 때. 정말. 저도 이제 이 기념하는 뭐 반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군대 있을 때 제 쫄따구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제 쫄따구 이제 군대를 왔잖아요. 이제 신참인 거예요. 신참이 왔는데 이제 미군들은 저 총 쏘고 나서 총알 그거 탄피 이거 개수 안 세요. 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수십 개를 빼돌렸나 봐.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저 밑에 탄피 쪽에 거는 빼고 탄환만 해가지고 네. 구멍을 뚫어가지고 목걸이를 목걸이. 했는데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자랑한 거지. 이거 봐라, 내 이거 총알 가지고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오빠 나도 나 이거 놔줘 이래가지고 줬대요. 네.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가 그 딸 아버지가 보더니 이거 어디서 났냐고. 어? 신고했나? 내 남자친구가 주던데 이래가지고 그 신고 당해가지고 걔 영창 갔잖아요. 아, 진짜요? 그럼요. 아주 신고 정신이 투철하신. 여자애도 좀 그래. 그걸 또 뭐 얘기를 해. 뭐야 갑자기? 아버지가 별 마음에 안 드셨겠죠. 그 남자친구가 갑자기 싸늘해지지.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드셨겠죠. 참. 진짜 옛날에 그 총알 탄피 잃어버리면 네. 아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밤새도록 찾아야 돼 진짜. 한대 찾아 이게 나름 군기 확립의 차원으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아니, 생각했거든요. 총알 한 발이 보통 라면 하나 값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보통? 그렇게까지 가격은 안 하죠. 그렇게 안 되나요? 지금 물가로 따진다면 왜냐면 어. 총알 하나가 저 군대 있을 때 예. 193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올랐어도 한 250원에서 한 300원 정도라고 친다면 라면보다 훨씬 싸죠. 네. 그렇구나.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댓글이 또 올라올 겁니다. 그럼 총알 5개 정도 줘야지 라면 하나 얻는구나. 그래서 5개 늘 모아야지.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기서 제가 193원이 왜 나왔을까요? 예. 안 흑치하려고. 자, 200원이라고 했으면 이거 200원? 딱 떨어진다. 아. 뭔가 좀 이상한 이상한데? 느낌이죠. 네. 자, 여기서 193원이 들어가면 그냥 믿음이 바로 의심을 가잖아요. 못하는 거구나. 사실 믿었어요 저도 그죠. 네, 저도요. 그리고 옛날 일이라니까 저 영악한 정프로. 어느 순간인가 193원인 해는 있었겠죠. 그렇죠. 총알이 올라가다가 어느 그래, 순간에 반박할 수가 없어. 아, 참. 자, 그리고 이제 네. 상평 통보할 때 통보가 뭐냐 네. 그런 거 얘기 있잖아요. 왜 상평은 그럼 뭘까? 네. 상평은 상시 평준 이거의 준말이랍니다. 상시 평균? 예. 그러니까 항상 평균이다, 뭐 평준하다, 뭐 뭐나 하여튼 예. 그 가치가 기준이 딱 물가 유지된다는 안정? 소리겠죠. 예. 그리고 통보하잖아요. 통보. 네. 네. 통보는 널리 통용되는 법에다 이래요. 통보. 그런 상평 의미를 담고, 통보. 네, 그런 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가 양화를 구축한다. 네. 그리샤움의 법칙. 저 몇 가지 설이 좀 있었죠. 네, 그렇죠. 이제. 네. 근데 그때 설 얘기하는 것 같더니 딴 얘기를 흘렀잖아요, 우리. 그렇죠. 네.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설이 기억이 안 났을 때 아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금화를 가지고 이제 깎아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나오는 돈이 가치가 떨어진다 예, 이런 예. 개념으로 말했었고요. 그리샴은 어떤 이유로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는 같은 무게 금과 구리로 이렇게 나눠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금화는 숨기고 구리로 된 돈만 통용되지 않겠냐. 이때 금화가 그렇죠. 양화고 네. 구리 돈이 악화다 이렇게 악화다. 해서 악화만 돌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000원이면 이 10,000원으로 금화랑 구리돈을 같이 만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무게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의 문제는 아니고 같은 무게면 같은 돈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이제 금화는 가치가 있는데 구리는 가치가 떨어지는데 색깔이 비슷하니까. 아, 그게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때만 그렇게 해도? 이제 만들어야죠. 도금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왜 깨물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게 네.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요. 네. 도금 이걸 할 때 네. 몇기 했다 이제는 금몇기. 맥기. 그런 그게 몇기. 그러니까 도금 했다를 몇기 네. 몇기 이러더라고 몇기 했다.
부산에서만 그러겠죠. 그렇겠죠. 뭐 일본말 예, 아닌가요? 일본말 같던데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맥기. 예, 몇 끼니마다 어떡하지? 이게 좀뭐 지금 다른 팟캐스트를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떡하지? 우리 알찬 PD님이. 정체성의 혼란이 죄송해요. 뭐 제가 웃어드렸어야 됐는데. 자, 그런 상평통보 관련해서 저희가 AS를 좀 해드렸고요. 네. 르부아님께서 러시아 전통 스프는 굴라시가 아니고 모르시임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단어도 적어주셨는데 이게 보르시라는 단어죠. 그러네요. 오. 딱 제가 읽히네 보르시라고. PM 아니고? 아 이거 P 이거 철자 있잖아요. 네. 뭐였더라? P가 R인가 이렇게 아. 그 R 발음이고요. 막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이게 예. 나중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문자가 그리스 네. 키릴 문자 쪽에서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죠. 알파벳. 그러니까 서양의 문자 체계를 언제 한번 저희가 시간이 있으면 정리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은 하지 마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크게만 말씀드리면 페키니아 페니키아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페키니즈 같아요. 예, 페키니즈. 페니키아 네. 문자가 네. 서양 문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없으니까.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한번 하시죠. 네. 우리. 굴라시는 아니죠. 이거는 헝가리인가 아마 폴란드인가. 굴라시 근데 그랬던 어디서 나왔죠 이거? 제가 얘기했습니다. 러시아 가서 먹었을 때 굴라시라는 거 먹었다. 굴라시도 네. 러시아 있지 않나요? 있긴 근데? 아니 그러니까 네. 있어요. 지금 있긴 판매는 있는데 하는데 전통 스프가 아니고 러시아 게 아니고 이거 네. 헝가리인가 폴란드 폴 이런가 막 그럴 거예요. 막 중부 유럽 뭐 이런 정도로. 아. 어쨌든 제가 잘 중동. 맞습니다. 근데 저는 있긴 러시아에서 있군요. 굴라시를 먹었으니까요. 굴라시는 어떤 요리죠? 그 말했잖아요. 우리로 치면 왜 뼈 해장국 같은 뼈해장국. 그런 느낌. 자, 보르시는 어떤 음식인지 다시 한번 저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구대 암각화를 반구정 암각화라고 잘못 얘기하니 반구정에 장어만 먹고 온다고 하는 영진 씨. 제 얘기네요. 암담하네. 황희정 승이 장어 먹고 반구정 암각화를 새겼다고 할 판. 그러니까 그때 반구대 암각화 말씀을 아마 드리다가 네. 반구정 이제 아마 농담으로 제가 아마 농담으로 들었던 했어요. 얘기죠. 예. 다 농담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고두리님이 가두리를 하려고 하네. 많이 던지신다. 자, 고돌이는 무엇의 새끼죠?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는데? 뭐 아는데? 고등어? 네, 고등어. 고등어 새끼다. 네. 안타깝네요. 그리고 튼살 흉터 이미지 한의원. 한의사분이네요. 한의사분이신 네. 건가요? 네. 두문불출. 이건 또 우리 소개해 주셔야죠. 네. 장 PD님. 뭐 두문불출을 고려의 만국과 두문동 72년 고사의 비장감을 결부시켜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고사성어라고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다. 중국의 고사성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도 찾아봤죠 다시. 오, 자신감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는 거 아닌가. 보통 네. 제가 지니까요. 네. 자,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겼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물론 어울리시겠죠. 블로그나 이런 분들 중에 사마천의 사기 상군 열전 편에 보면 네. 공자 건이라는 사람이 공자 건이 집 밖을 나오지 않은 지 이미 8년이나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여기도 나온다. 네. 그래서 기원전 중국 문집에 네. 곳곳에 이 말이 나올 정도로 두문불출이라는 말은 일반 명사처럼 쓰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네. 그분이 맞는 거 아닙니까? 올해 초에 2월달에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한국 역사를 통해 배우는 한국 고사성어 임종대라는 분이 지었죠. 네. 실명 꼭 밝혀야죠. 네. 문을 막아 의로움을 지킨다는 두문불출 또는 두문지는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고사성어랍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사성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문불출이라는 한자 자체가 그러면 중국에 썼던 거랑 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같은 한자긴 해요. 네. 아까 여기 말했지만 사기에 네네네. 상군열전편에 나오는 두문불출이라는 말도 똑같은 단어이긴 한데 네. 네. 이 말이 되려면 네. 이쪽에 중국 고사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문을 막아 의로움을 지킨다 아니에요. 두문, 네. 불출. 네.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려면 중국 고사로는 인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와요 이 사람이. 두문동은 어디냐? 경기도 개풍군 광덕산 서쪽의 골짜기. 딱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 한 번씩 맞을 때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빰빠밤빰빰빰 축하합니다. 아이고. 얼마만입니까 우리? 처음입니다. 처음은 아니고 두세 번째인데. 그리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이 한국에만 쓰이는 고사성어를 몇 개를 써놓은 거예요 많이. 그 중에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이전투구.
그게 한국 겁니까? 예, 이것도 한국에서만 그거는 씁니다. 이제 주로 이제 지역 사람들 평가할 때 이전 투구를. 예, 함경도 사람의 강인한 성격을 평가할 때 이전 이전 투구요? 투구라고 쓴답니다. 그 예. 지능 리자 쓰는 거 그거 그렇죠. 맞습니까? 예. 오. 이거 한국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접대 우리도 배웠지만 흥청망청. 아 흥청망청. 이거는 뭐 아시겠고. 네. 그다음에 왜 왜군들이 네. 선조에게 명을 치고자 하니 길을 내달라고 했잖아요. 네. 가도 공명. 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거라는 거죠. 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겠죠. 뭐 이렇게 힘줘서 말씀하실 만한 내용은 그건 아닌 것 네, 같은데. 알겠습니다. 여튼 함흥차사 이것도 우리나라에 그렇죠, 있는 그렇죠. 겁니다. 예. 아싸리판도 우리 고사성을 합니다. 아싸리판? 예, 아싸리판. 질서가 없이 여럿이 쌀이에요, 살이에요. 아사리. 아사리판. 아사리판. 네. 그다음에 물론 아시겠지만 야단법석. 네. 야단법석. 아시죠? 네. 야단법석은 그것도 그- 우리나라만. 아 그래요? 야단법석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왜 야단 네. 옛날에 이제 스님들이 네. 그 유명한 고승들이 이제 그 야외에서 이제 이렇게 설법을 할 때 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면 막 무질서하게 막 떠들고 이러잖아요. 그걸 야단법석. 아. 그럼 이판사판도 우리나라 건가요? 맞습니다. 예. 이판사판 우리나라 겁니다. 자린고비 우리나라 거고. 이판사판은 이제 그 불교 야단법석과 같은 취지인데요. 이제 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건 아닌데 네. 스님들 중에 이제 수행에 신경을 쓰는 스님을 이판이라 그러고 네. 행정에 이제 우리 대중교화나 행정에 내가 다 했잖아 이거. 사판이라고 내 걸로 먹으려 아, 지금 그래도 그 얘기만 들려요 지금. 예. 이판사판. 이판사판. 네. 그래서 그 이제 그걸 합쳐가지고 놀랍습니다. 이판사판이라는데 결국 네. 뭐냐면 날 좀 바라봐줘요. 가만히 계셔봐요. 우리가 일에 부딪혔을 때 네. 이판의 지혜와 사판의 지혜를 다 합쳐가지고도 아. 이제 모든 걸 다 해도 이제 한번 다 던져볼 때 이제 이판사판 해보자. 뭐 이런. 이거네. 네. 이판사판. 저 이거 어떻게 하자고요 이거. 아니 이판사판은 진짜 써먹기 좋아요. 많은 척할 이판사판. 때도 그렇고. 아, 진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아닙니까 이판사판. 네. 저를 좀 봐주세요. 이판사판, 공사판이란 말도 있는데.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가 편하게 썼지만 네, 이게 사실은, 그냥 네. 어 이 모든 것 이판의 지혜와 사판의 네. 어떤 경륜을 다 합쳐갖고도 이 우리가 뭔가 승부수를 던질 때 이건 이제 진짜네. 하는 이건 진짜예요. 아 뭐야. 아니 나 진짜 억울해. 내가 진짜 준비 많이 해가지고. 정 박사님 제일 신나서 말씀하셨어요. 야, 이건 진짜 지식입니다. 픽업했습니다. 하나 줘. 이런 분들을 보고 우리가 체리 피커라고 하죠. 아 체리 피커. 네. 어떤 저 체리 피커 자기는 살아 또. 제리피커 맛있는 것만 골라 그렇죠. 먹는. 네. 전문 용어로 주워 먹다. 주워먹다. 진짜. 사자성어로 다 가는데 이거 오늘? 나는 뭐지? 낙동공오리알? 체리 피커의 반대말 있잖아요. 낙동외알? 또 알자로 끝나시네. 그러면 저희가 두문불출은 이긴 걸로. 네. 1대0. 만약에 졌더라도 이거는 제 잘못은 아니에요. 임종대 이분의 잘못이에요. 또 이제 뭐. 네. 그리고 또 불씨님 소가 본다는 얘기죠? 예, 불씨 96님 96년생이에요 이 사람. 96학번 아니실까요? 아 96학번인가? 아 그렇구나. 96선생이 저희 방송 들어가진 않아요. 질문 내용 뭐 답변 잘 들었는데 이게 답변 주신 내용이 질문 내용과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다. 궁금한 내용은 그러니까 숙종 이전 등의 그 사극 등에서 보면 화폐가 유통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백성들은 엽전 등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숙종 이전에는 주로 물물 교환하고 화폐 사용을 꺼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극 등에서 화폐 사용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게 시대 분위기랑 좀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었다고 하셨거든요. 네. 또 세종시대에도 화폐를 강제적으로 통용시켰다가 백성들에게 많은 원성 샀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세종시대에 만약에 화폐가 강제적으로 통용이 됐었다면 저는 세종 킹 더 그레이트의 어떤 뜻이 있었을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아무 의미 이유 없이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폐 경제를 빨리 가져와야만 우리나라가 근대 사회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그 거시적인. 그렇죠. 그때 실패하는 바람에 우리의 근대화는 한 300년 이상 더 너무 밀리고 안타깝습니다. 있다. 그래 빨리 답이나 하세요 이거. 아니 그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답을 하겠습니까? 그거 맞는 말이죠. 그래 이거는 고증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가 잘못 고증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저희가 드렸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다만 화폐가 생각보다는 곳곳에서 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곳곳 시대 곳곳에서 쓰였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보여준다고 해서 딱히 또 틀렸다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다. 그 얘기를 드렸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숙종 때 이제 상평 통보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아예 이제 정말 상용화된 건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화폐 이 동전의 사용을 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거든요. 우리가 중개 무역을 하면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일본이 네. 당시 이제 중국 청나라하고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서 발달한 물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제 임진왜란도 거치고 여러 가지 거치면서 일본이 중국과 외교 관계가 단절됐어요. 거기에다가 또 청나라가 해금 정책을 썼어요. 명나라가 이제 복명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네. 바다를 통해서 자꾸 이제 청나라 쪽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아예 이 바다에 배를 띄우는 걸 많이 금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로지 조선을 통해서만 이제 중국의 물건을 사오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일본이 그 당시 갖고 있던 언들이 다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언들이 많이 사이다 보니까 이 언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우리가 축적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상품 경제, 화폐 경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고 이 언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그 보조 화폐로서 동전이 이제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숙종 이후로 이렇게 많이 됐죠. 근데 이제 18세기 들어가면서 이제 1680년대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외교 관계가 이제 복구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중개무역은 줄어들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17세기 하여튼 중후반 때 우리가 언들이 많이 사이고 그러면서 그 동전이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언이 뭔가 갖고 있어야지 동전들을 국민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심하고 이 동전을 쓸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동전을 갖고 있는데 가치가 없다. 뭔가 언도 없고 안 가지고 있으면 못 믿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역사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뭐 맞는 말씀이죠. 또 핀트가 안 맞았다고 하실 것 같네요, 느낌이. 내가 질문한 건 그게 아닌데 또 올리실 거예요. 계속 올리시려 할 때. 내가 뭐라고 내 얘기를 왜 못 알아듣지? 막 이러면서. 근데 이분이 하나 더 남겨주셨어요. 네. 사극 등에서 말 타는 장면 많이 나오는데 말의 안장이 현대식 안장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 몰입감을 줘야 한다고. 이분 굉장히 역사에 관심 많으신 모양이에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우리나라 언제부터 안장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안장 변천사 용도 등도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사극에서 고증 제대로 못한 건 또 하나 있죠. 말들이 키가 너무 크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3,000년 전까지만 해도 말은 굉장히 키도 작고 볼품이 없었답니다. 근데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서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서 의도적으로 이제 교배를 해가지고 큰 말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말이 힘이 약해가지고 힘이 접대만- 약해요? 네, 말이 힘이 없어가지고 말 튼 걸 못하고 네, 접대 엉덩이. 당나귀 탈 때처럼 엉덩이에 타는 네. 경우가 많았답니다. 맞아. 네. 그래서 애들 실제 허리 다칠까봐. 허리가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낙하되는 거. 그래서 이제 기병이 아니고 보병이나 마찬가지인데 말 타고 이제 그 목적지까지는 이동한대 이제 전장까지 예. 가서 이제 거기서 말을 내려가서 싸워야 된대요.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말이 막 빨리 달려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병의 그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탄 보병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말은 좀 쉬고 아 돌아갈 그렇죠. 때 이제 또 쉬어 타고. 있어야죠. 그래서 왜 처음에 말이 이렇게 약했냐면 말이 말타기 그러니까 승마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타기 위한 게 아니고 소처럼 일시키기 그러니까 위한. 농업용이었대요. 그렇죠. 말이 이제 전기를 끌게 하면 그 말도 힘이 세니까. 그래서 옛날에 왜 로마나 이런 전차 네. 씬 보면 한 필이 모는 전차도 있지만 대부분 다 보면 여러 필이 네. 모이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힘이 없어서 여러 필을 같이 몰아야지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네, 힘이 없어서. 말들이 힘이 없어. 이거 좀 신기하네. 배너 보면 말들이 그죠 한 그때 몇 마리였죠? 그 마차 한 대회할 6마리씩 때. 끌죠. 엄청나게 그때 예. 속도가면 아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빨리 가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사이즈가 작았으니까 좀 큰 개들이 끄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레이하운드 같은 이건 그렇죠. 개썰맨 느낌. 참 그 말 나온 김에 사자계 똥값 됐다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하도 부정부패 이거 단속을 하니까 너무 비싸. 사자계를 안 키우려고 하는데 뭐 20억인가 이렇게 네. 갔던 말들이 네, 맞습니다. 개만 있으면 단속 들어오나 보다. 그 사자계만 있으면 그렇대. 그래서 사자계 공짜로 줄 테니 가져가라고 좀 제발 그런답니다 지금. 그 부정부패 척결 때문에 이제 고위 관직들이 다 아우디를 탔었어요. 차를. 아우디요. 아우디. 중국에서 아우디. 네, 아우디. 아우디. 네, 그 차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산다는 사람은 그 차를 끌고 다니는 거죠. 아우디는 기본론이군요. 네, 그래서 그 차가 지금 다 매물로 나왔대요. 그렇죠. 지금 네. 중고차 시장에 네. 외제차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고 중국 그 부정부패를 우리가 네. 흔히 이제 한 3개 정도 얘기합니다. 그 큰 고위 관료들은 이제 호랑이라고 하죠. 작은 부패 관료들은 이제 팔이라고 하고 네. 외국으로 도망간 부패 관료를 여우라고 음. 하지 않습니까? 방송 또 하셨구나.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제 그 말 안장이 언제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발명이 되냐? BC 7세기에 만들어진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아니요, 그러니까 스키타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쪽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발명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는 한 BC 3세기경.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왜 마차가 발전하지 않았냐. 기본적으로는 말 안장을 그러니까 말 안장이 있는 말을 탈 수 있는 그게 빨리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병이면 됐다는 거예요. 전차가 만들어질 필요성이 별로 없었다. 안장이 빨리 발달된 게 오히려 마차 그러니까 술의 발달은 좀 저해가 됐네. 술의 발달은 좀 퇴보시켰죠. 거기다 우리나라 지형 자체가 고온다습하고 좀 그러니까 고온다습 왜요? 그러니까 저지대가 습지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보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막 큰 길이 안 뚫렸대요. 조그만 길이 다 그러니까 작고 그러다 보니까 좁았죠. 네. 가다가 푹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수레가 많이 일단 발달 안 됐고 하지만 고구려는 산악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벽화 같은 거 보면 수레를 탄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구려는 수레가 발달돼 있었다. 전차가 나오고 나서 기병이 나오니까요. 사실은 중국을 역사를 봐도 음. 전차가 먼저 말을 해가 하다가 그 다음에 불편하잖아요. 오히려 말을 타가지고 오히려 그 기병을 훈련시키는 게 더 나으니까 기병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초원이 많은 북쪽 있잖아요. 중국의 네네. 북부. 북마라고 남선 북마라는 표현이 있대요. 네. 북쪽은 마차, 네. 남쪽은 수로가 네. 발달되니까 배. 배. 그러니까 남선 북마. 이 안장의 개발이라는 거는 우리 그 말 타는 그 역사, 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가집니다. 그럼요. 안장이 있어야 두 손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안장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싸움을 전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말 위에 등에 앉아 있으면 말 막 이렇게 껴안고 달려야 되거든요. 그 대신 그리고 또 이제 등자라고 해서 발 네, 되는 데 있잖아요. 그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먼저 발명됐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병이 굉장히 신출귀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놓아서 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에 딱 등자가 지탱해서. 있으니까 지탱이 되니까. 등자도 스키타이 쪽에서 같이 저는 우리나라가 먼저 발명됐다고. 저는 항상 우리나라 한국 기원서를 좋아하는. 그래서 정말 일본이라고 안 한 게 정말 다행입니다. 아, 일본 말 없었다니까요. 일본은 별로 동물은 별로 좀 약했죠. 그러니까 마치 그 기회단에서 이렇게 말 타듯이 마상쇼는 아주 네. 우리가 탁월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옛날에는 그 중국에 가는 사신들 네. 그 연행사라고 했잖아요. 네. 그 연행사가 갈 때 의주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의 마지막 기착지는 의주라는 곳입니다. 배웅해주는 마지막 예. 네. 의주에서 이제 그래서 엄청난 큰 잔치가 벌어진대요. 근데 의주 기녀가 그렇게 예뻤다고 이러거든요. 아하. 근데 예쁘고 이랬을 뿐만 아니라 걔들은 무술까지 익혔대요. 그래서 마상무술을 펼쳤다는 거예요. 기녀분들이 예. 말 타고 활도 쏘고 막 칼 이런 걸로 해서 왜 베고 나무 같은 걸 베고. 우리 예전에 이제 기생들도 보면 건무도 추고 했잖아요. 네. 아주 그 검 가지고 춤추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건무도 아주 잘 췄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거 떨어뜨려 발등 찍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게 궁금해요. 뭘 발등 찍어요? 칼 건무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푹 뭐 어떡해요. 치료해야죠. 그게 칼이 푹 들어가면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방송 되실 겁니까 진짜 오늘?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그 팟캐스트에 너무 지금 에너지들을 쏟고 있어요. 진짜? 뭐라고 그랬죠? 책임져. 아니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아 진짜? 그럼 리츠팔로마. 네. 이 정도면 되겠어요 그러면? 예. 뭐 이 정도면 오늘 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 하나 더 있어요 참. 뭡니까? 저기 우리나라에서는 책기조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중국에서는 죄기조라고 한다고 예, 했고. 책기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네. 괴이한 일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그걸 이제 풀어달라고 네. 해괴제라는 제사를 지냈답니다. 해괴제. 예, 풀해자, 괴이할 괴자, 제사제자. 그 왕이 직접 또 이것도 하는 이것도 건가요? 왕이 하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다거나 이럴 때 야, 진짜 옛날 이건 사람들은 중국에서는 없었대요. 지진 같은 거 일어나면 진짜 놀랬겠어요. 지진 뭐 일식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갑자기 바닷가에서 용오름 해가지고 물이 갑자기 막 예. 수십 미터씩 바다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완전히 무슨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용이 올라간다 그렇죠, 용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겠죠. 했어. 그러니까 그런 뭔가 우리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천재지변 보면 뭐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의 개념, 하늘의 개념을 끌어왔지 않나.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책에서 읽었는데요. 그 세상에- 용오름이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면 네. 바닷물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물고기까지 같이 올라가가지고 네. 그게 이동을 해서 네. 저기 미국에 이렇게 한번 떨어졌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고기 물이 떨어진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요? 아니면 미국에서. 그래서 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데서 그죠? 네. 갑자기 뭐 기류를 타고 갔나 보죠. 올라가.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해변의 네. 카프카라는 책을 보면 네. 거기에서도 미꾸라지비가 한번 내리거든요. 해변의 카프카도 네. 내리시고 참. 마치 이런 그 용오름 현상 같은. 그러니까 그게 한참 장마철에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올라갔다가 그 구름을 타고 어디선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민물고기는 있잖아요. 네. 민물고기는 전 세계 강마다 네. 독특한 민물고기가 자랍니다. 네. 왜냐하면 그 민물은 서로 강들이 바다에 가로막혀서 국가니까. 네.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여기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떡국열차는 마치 그런 민물과도 같다는 겁니다. 네. 민물과 바닷물? 스키는 지금 뭐 마이크 끄고 계신 거예요? 혹시 살짝 계신데? 아니 그래서 민물과 같아서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떤- 독특하다. 우리만의 독특함이 다양성이 있다. 존재한다. 예. 독특하다. 그래서 우리 이 떡국열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민물과 바닷물이 혼합돼서 서로 이 자본의 침범, 뭐 대형 방송사들의 이 섭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막 유혹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민물의 이 강의 독창성, 다양성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유, 그럽시다. 너무 좋은 말인데. 선생님. 자, 저희 떡국열차 2교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다운